광고주님들의 고민인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네이버 조사에 따르면 월 매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고용의 규모가 월등히 증가한다고 하죠. 다음은 바로 내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까? 바로 잔존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박수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중요 팁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제 주변에서도 보면 투잡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20대 분들도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스마트 스토어로 매출이 만족스럽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려는 사업 초보자분들이 꼭 보시면 빨리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팁들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팁을 설명하기 전에 요즘 스마트 스토어가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여러분의 경쟁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2017년도에 13,000건에 그쳤던 스마트 스토어 개설수가 작년 20년도 기준 35,000건까지 올라갔죠. 엄청난 상승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전체 거래액을 한번 보면요, 전년 대비 60%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 중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중소소상공인들의 거래액은 같은 기간 90%가량 증가되면서 중소소상공인들의 성장률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전체 성장률을 웃돌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게 돼버렸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이 발생하는 판매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판매자 수가 8배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이 중 월평균 매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판매자 수는 14배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매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26배, 1억 원 이상은 무려 28배 증가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업체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제 집행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기의 영향이죠. 보통 시즈널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 쇼핑의 판매 품목은 어떤 품목을 파느냐에 따라서 시즈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시즈널을 미리 알고 광고를 하는 것과 그리고 아닌 것에는 아마 광고주님들의 매출액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높은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바로 뭐니뭐니 해도 패션일 겁니다. 패션 의류는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 비중이 8월에 유독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동절기에 비해서 하절기는 패션 의류 상품 자체 어떤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동대문 도매 시장이 휴가에 들어가는 어떤 거래처의 영향을 또 직격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계절적인 어떤 요소가 크게 어떤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이죠. 추석과 설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반면 식품의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죠. 한우나 인삼, 참치캔 같은 어떤 대표적인 명절 선물뿐만 아니라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식품의 소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서 어떤 온라인 창업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온라인 쇼핑의 어떤 소비 패턴과 시즈널을 염두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바로 광고주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반품률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바로 비대면으로 빠르게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죠. 오늘 시키면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인데, 반면 이런 장점이 좀 단점으로 적용되기도 하죠. 실제로 보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보고 어떤 수령한 뒤에 반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사실 구매, 결제 완료가 찍히면 알림 메시지들 이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대표님들 받으시면 구매가 나왔다 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반품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실제 스마트 스토어의 평균 반품률은 약 1.7%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업종과 어떤 개인 사업체들마다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식품의 반품률 한번 볼게요. 가장 낮은 0.4%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패션 의류 쪽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5.6%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식품의 경우 왜 이렇게 낮을까 보면 개봉 후에 사실 반품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반품률을 좀 이끌어내는 것 같고요. 식품의 반품률이 가장 낮은 0.4%로 나오지만, 낮은 반품률이라고 하더라도 패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품목별 사이즈나 어떤 개인의 취향이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높은 반품률의 원인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입한 판매자의 평균 반품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2.9%라고 해요. 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전체 평균 반품률 1.7%보다 높은 수치인데, 최근에 아마 급작스러운 사업의 확장이나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좀 넓어지는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온라인 유통 환경에 익숙지 않거나 판매에 미숙한 상태가 아마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패션
우류를 중심으로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반품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상품 상세 설명을 강화하거나 어떤 반품 프로세스를 좀 더 개선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반송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내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까에 대한 바로 잔존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업종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의 잔존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업종별 거래 발생률, 즉 매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나타내곤 하는데 매출이 높고 판매 객단가가 높다고 해서 꼭 오래 잔존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잔존율의 업종은 뭘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업종입니다. 굉장히 생소한데 무려 잔존율이 67%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또 한 번 추가를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지만 여행과 또 문화상품 판매자의 잔존율이 42.6%로 꽤 높게 나오고 있죠. 아마도 두 업종에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프라인 매장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두 업종 모두가 이제 가구업체나 여행사 등 오프라인 매장과 밀접한 어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기적 연결이 좀 더 높게 잔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얼마나 사업을 길게 하실지 잔존율에 대한 상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팁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바로 광고주님들의 고민인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역시나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매출에 따른 어떤 인건비,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상품을 기획하는 MD, 발송, CS까지 요즘에는 초기 단계에서 대표님들이 모든 걸 직접 컨트롤하고 시작을 하시죠. 하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업이 좀 요구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이버 조사에 따르면 월 매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 구간부터 고용의 규모가 월등히 증가한다고 하죠. 클라이언트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평균 매출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의 경우 단독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역시나 1.8명으로 2명 이하의 인력으로 업무가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월 매출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구간의 경우는 대개는 2명 정도, 2명 이상의 인력으로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서 어떤 4천만 원의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 2배의 인력인 4명 정도를 채용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스마트 스토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7명 이상의 인력을 구성한다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매출이 나오는데 좀 인력을 채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의 온라인 광고 영역을 담당하시는 인력이라면 인하우스에 유능한 어떤 마케터 직원을 처음부터 키워내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소 연봉의 어떤 급여를 또 감안을 하셔야겠죠. 공식 대행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인력 구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편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팁, 최소한의 팁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첫 시작이 좀 막막하셨던 분들,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스마트 스토어를 무작정 하기에는 좀 겁이 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주변에 사실은 제가 광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스마트 스토어의 창업이나 광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누구나 사실 사업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장점과 그리고 팁을 꼭 사전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사업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리고요. 이 4가지만 사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더라도 최소한 단기간 망하지는 않을 아주 유용한 팁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어떤 교육이라서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어떻게 시작부터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4가지만 알아도 폭망은 면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스토어 최소한의 꿀팁 교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